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구매해온 그 보드들 제가 지금 이제 빈티지 보드들이에요. 다 박스를 깐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다 보드거든요. 새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까면서 어떤 빈티지 보드 바이어가 좀 소링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 까서 일단은 뭐 새거 박스에서 빼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 빼면 좋은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는 까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깔 건데요. 제가 까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봤어요. 이렇게 골드 플래시 U에 되어 있는 거 옛날 IC칩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얘들이 이런 거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냥 멋있죠, 이런 것도. 얘들도 무슨 자기들이 사는 또 그게 있는가 봐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보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포메이션 아직 없으니까 그냥 까서 대충 쓰는 걸 할 테니 내가 한번 보렴 했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이렇게 까서 그냥 박스에 넣어서 그냥 제 창고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시장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쩐 돈이 되는 시장인가 아닌가 저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아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는 좀 알고 싶어서 대충 이베이 보니까 요런 보드들 큰 거요. 이거 이런 거 40불 50불에 60불에도 팔린 것도 있고 어떤 건 100몇십에 팔린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일일이 하나씩 까야 되는 게 지금 일인데 아유 참. 그냥 박스째로 보관할까도 하다가 저는 스크래핑을 하는 사람이니 표심을 넣지 말자. 금만 보고 달리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금만 보고 달리자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있고요. 보드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24핀 보드 슬라시네요. 이거는 보이시죠? 이게 24핀인가? 36핀인가? 48핀이네 이거는. 뭐지? 와, 박스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다. 또 하나 왔습니다. 좋은 거. 보드가 다 뭐. 그렇지. 그렇지. 아이, 이건 전화네. 이건 전화이신데, 아이고. 트랜스포머가 있는 거 보니까 파워 쪽 어디 갔습니까? 이분도 전화하실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얘도 얘랑 같은 보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좀 틀리게 생기셨는데 얘는 뭘까요? 작은 트랜스포머 많이 달린 게 뭐가 파워 쪽 릴레이 쪽인 것 같아요. 이 보드들이 대부분 다 그 비즈니스 폰 시스템에 들어가는 슬롯에 들어가는 보드들이에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저 텔레폰 그 뭐지 통신 보드예요. 이것들도 다만 옛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사이트용이 아닌 그 개인 서버나 이런 용이 아닌 이제 개인 그 폰 시스템 비즈니스 폰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보드인 거죠.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몇 파는지 한번 재볼게요, 제가. 박스도 아까 왜 다 폼돼 있어서 그 쿠션 다 돼 있는 그런 박스들이거든요. 아이고. 한번 눈여겨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보드도 있구나라는 거. 한국은 이런 보드 요즘 안 나올 거예요. 자, 48핀 테이블 이거 오래간만에 보네. 이게 48핀 테이블이거든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올 예정인 것 같은데 바퀴벌레 떼거리가 우르르 바퀴벌레들이 아주 떼거리도 있어요. 떼거리도. 아우 이뻐 이 볼즈는 이렇게 크네. 자. 한강씨는 왜 안 돼요? 이거 왜 먹는지 몰라. 이거 왜 먹지? 네. 그건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여기 바퀴벌레입니다. 여기. 자. 혹시 한국에서 이런 보드가 나왔다가 이게 그레이드를 어떻게 추는지를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 미국 두 친구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중부지방에 이제 그 한 명은 빈티지 마켓에 있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이런 저 보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미국에서는 그 온라인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보드를 사는 온라인 회사가 있어요. boardsold.com이라고 boardsolt.com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그 미국의 보드 가격이 나와요. 정말 디테일하게 갈라놨어요. 막 진짜 요거 이쁘다. 한 개 한 개 그냥 다 디테일하게.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좀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직 이 보드 판매가 이게 아파. 그렇겠다. 사진 나갔네. 죄송합니다.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드 그러니까 취미를 막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저희 그 그룹에도 하루에 뭐 10~10명씩 새로 신규로 가입하시니까요. 근데 지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거의 뭐 애들이 보드 어디다 팔아 하면 다 그 보드솔닷컴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떼야 되겠다 이거를.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가격을 좀 봤거든요. 솔직히 너무 디테일하게 갈라져 있어서, 근데 거기가 애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이유가 일단은 시골에 사는, 그러니까 미국 중부, 그다음에 남부 중부, 그러니까 메트로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그 소규모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데는 이 보드를 사는 곳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 글 보니까요, 왕복 14시간 운전하고 트럭을 한 트럭 보드를 팔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만족한다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이제 포스팅했더라고요. 근데 3천 얼마를 받았더라고요. 정확한 무게는 제가 저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거를 할 곳이 없으니까는 왜 볼스토어에 안 보냈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야 볼스토어닷컴에 보내면은 쇼핑 차지로 다 까져, 멀리서 보내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도 쇼핑은 자기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걔네는 뉴욕에 있대요. 뉴욕 그 밑에 볼스토어닷컴으로 물건을 보내면요, 그래서 50파운드 보낸다. 그거에 100불 나와요. 근데 50파운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자면 A급에 있다 그러면 뭐 5불에서 한 6불 사이 통신보다 아니고요. 그러면은 250불 받잖아요. 300불? 거기서 100불 쇼핑 내리고. 저는 안 보낼 것 같은데 그거 다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 이분들이야 뭐 이거 그냥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차피 공짜 물건에서 다 스크래핑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야 개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잉 셀링을 이제 하고 싶어요. 물건을 사서 제가 금수출할 하고, 그러려면 일단은 뭐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지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볼스닷컴이라는 곳에 그 대부분 분들이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사실은 저 스크랩야드, 뭐 고물 파는 데 있죠? 고물 사는데 가면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받았었대요, 그런 걸요. 근데 이제 올 초쯤 지나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레이딩을 거의 뭐 그냥 만약에 안 갈라오잖아요. 그럼 대충 보고서 그냥 로우 그레이드 값을 준대요. 파운드에 70점, 뭐 60점. 아직 마켓이, 예. 한국말로 때가 덜 탄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캘리포니아 지금 중국분이 요즘 한참 사고 다니시더라고요. 직접 방문해서 하더라고요. 양이 좀 되면은. 그걸 제가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보드를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레이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고, 물론 그분들을 뭐 속여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지금 이 물건 산 것처럼 그냥 제 마진 빼고 어쩌고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거면은 그분들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아직 못 찾아냈거든요, 제가. 뭐냐면 그 못 찾는 이유가 아직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닥 지식이 없으니, 많은 지식이 없잖아요, 제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제 거를 제가 뜯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중량이 저런 기계를 뜯으면 어느 정도의 중량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저거는 어떤 종류의 보드다. 저긴 뭐뭐가 들어있다. 그런 거를 지식을 제가 많이 갖고 있으면 꼭 보드만 파는 분들도 꼭 보드만 팔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떤 회사는 뭐 그냥 통째로 있는 거 팔려 할 거고, 어떤 회사는 뭐 컴퓨터 같은 거 뭐 몇백 대 수백 대 나오는 거는 쉬워요. 여기 회사들이 워낙에 로컬 회사들이 워낙에 커가지고 시스템 보통 2년에 3년에 한 번씩 시스템을 바꿔요, 큰 회사들은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려면 알프타 티켓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포커싱 할 수 있는 돈 걸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니까 일단은 보실 수 있는 제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체해서 얻을 수 있는 보드들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왜냐면 나도 시장을 알려면 내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아도 보고 손해도 봐보고 이익도 봐보고 해야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있겠구나. 이거 보드도 내가 갈라서 이렇게 갈라서 가져가면 내가 돈 더 얼마가 남는구나. 이거 안 갈르니까 이런 불편이니까.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난달에 제 인생 처음으로 이거 이제 스크래핑을 하다 보면은 전선하고 알루미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 그거 어디다 파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너무 양이 좀 지저분해져서 그거를 제가 들고 우리 깡통하고 빈병 파는 데를 가져갔어요. 산다 하더라고요.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근데 그거를 나는 거기서 갈라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쓱 날 보고 이렇게 저기 하더니 그 일하는 히스패닉 분이 갈려고 하니까 뒤에서 매니저가 야 그걸 언제 갈러? 쓱 보더니 야 그냥 가격도 얘기 안 해주고 하운다 확 쏟아붓더라고요. 우르르 쏟아붓더니 얼마 지나 가봤어요. 야 이씨 또 얼마 줬었지? 그러니까 선 하나 안 깐 거예요. 안 깐 거 뭐 이제 컴퓨터 짧은 선 파워 우리 전자제품 코드 있죠. 한 60%가 그런 코드였고 이제 한 20%가 이런 잡선이라고 그러죠. 짧은 거. 그 다음에 이제 20%가 전화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 통신선 전화선, 그 다음에 이터넷 케이블 이런 종류였어요. 65전인가? 65전인가? 65전인가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가르잖아요. 그러면 파워선 쪽은 보통 적게 주는 쪽이 1불 80, 그러니까 거기 30%를 뺀다 그러더라고요. 파워선은요. 그 원래 구리 가격에서. 그러면 그게 4불 선대 구리 가격 30% 빼면은 한 2불 5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같이 몰아서 섞여 있다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요놈 봐라, 요거 이제 초보네. 내 약점을 바로 파악을 하고 매니저가 딱 벌써 손을 친 거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스트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클린 알루미늄, 솔리드 알루미늄하고 갈랐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섞어버리니 이것도 그냥 우르르 쏟아버리더니 35점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루미늄이 테스트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여기는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이 아니고 얘들이 또 넘기잖아요. 큰 애들 넘기나봐요. 한 쿠샷 또 먹어야 되니까 거기 가격을 제가 요즘 알아봤더니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클린 알루미늄은 보통 80에서 90전, 그 다음에 캐스는 보통 한 65전 정도 가더라고요. 캐스 알루미늄. 야,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면장 해먹는다는 말이 맞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거꾸로 저도 이제 이 물건을 하면서 제가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그죠? 몇 달 이제 포기해 왔으니까 대충 산수를 해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겠다. 내가 이거 대파를 내면 보드를 갈라서 A 그레이드는 얼마 받고 B 그레이드 얼마 받고 C 그레이드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마진 남겨야 되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충 100파운드의 보드가 나오겠는데 거의 보니까는 A급, B급이다. 그러면 1불에 사보자 해가지고 100불 지른 건데 그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0파운드가 아니고 지금 벌써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뭐 저 여기서 나온 빈티지 하드 하나만 해도 벌써 2,000불짜리인데 그 하드 6개가 대략 한 4,000불 가더라고요. 제가 팔면은 콜렉터한테 팔면. 근데 저건 안 보겠어요. 한쪽으로 밀어놨어요. 이 콜렉터 형도 뭐야 이 간을 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콜렉션 쪽에 처음인가 아니까 하드 개당 10불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리서치 다 했거든요. 리서치를 마켓밸류를 다 이제 뽑아내서 각 그 모델마다 얼마다라고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개당 10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이 꼴도 이 옛날 하드를 10불씩을 줘? 땡큐 하고 보내버리겠죠? 팔겠죠? 60불인데 6개면 하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더 셀러 마켓이더라고요. 바이어 마켓이 아니고 좋은 물건 갖고 있으면 손님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리숙하게 좀 보였나봐요. 10불 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저 뭐야 10불이면 그냥 나는 스크랩 취미라는 사람은 스크랩 하는 게 더 재밌어 10불보다. 알았다 고맙다. 그래서 좀 이놈이 또 말을 바꾸려고 그러길래 아니야 난 그냥 저 이런 거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금만 똑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그냥 얼른 끊어버렸어요. 예, 요지는 뭐냐 알아야 면장을 해먹습니다. 자꾸 보세요. 자꾸 남의 거 그리고 자꾸 뽀개 보시고 뭐 저도 초보라 뭐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가는 걸 같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범했던 실수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 절약하시라고.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의 그 지식이 얻어지는 거더라고요. 아우 끝도 없이 나오면 내가 언제 끝나. 지금 몇 분 됐지? 이거 계속 찍어도 되나? 27분인데 그냥 계속 찍을게요. 기저리 하는 거 들어주세요. 아까 보드스토어닷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드 사고 파는 친구가 나랑 이제 얘기하다가 나도 이걸 좀 사고 파는 일을 해서 수출 좀 하고 싶다. 미국 내에서 그냥 사고 파는 일보다는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 바이어를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어 찾으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쪽에서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여기랑 좀 다른 마켓 같더라. 한국은 바이어가 건너온다. 직접 로컬 바이어들이. 여기는 그냥 저 임포트 바이어들만 와서 기계차로 출고하거나 대부분 보드는 컨테이너째로 실어 보내는데 사실은 그런 가격보다 더 로컬 손님들이 오면 더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얘기는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로컬 바이어들 와서 사실 중국에서 로컬 바이어들 오면요 그 금 추출 목적보다는요 이 BGA나 이 IC들 재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대요. 그런 아이템 위주로 사는데 그런 아이템들은 밸류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막 보드 하나에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또 그런 마켓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사실은 그런 마켓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누가 그 보드 바이어들이 로컬 바이어들이 보따리 쓰고 싣고 가려고 들어오겠어요? 여기 안 들어오죠. 다만 이제
여기는 보드가 넘쳐나고 중국이나 한국은 바이어가 그걸 국제화해 줄 수도 있고 거기서 한번 내가 살아나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로 만약에 이거 키운다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 있죠. 왠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비즈니스일 것 같은. 저도 참 비즈니스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첫 비즈니스가 19살 때 햄버거 가게였거든요. 미국 와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희 미국에 18살 때 왔을 때 유타로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유타에 그 설렉스라는 곳 옆에 로이라고 있어요. 그 억센시리라고 조그만 도시인데 학교에 갔는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일본 유학생 하나 있고요. 중국 학생 하나 있고 걔는 영어권. 와. 근데 가자마자 며칠 있다가 백인 여자가 나한테 하나 붙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한인물 했습니다. 그 아이돌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인 여자가 하나 붙어서 그 친구한테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걔가 진짜 많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뭐였냐면은 치어리더였어요. 치어리더. 고등학교에 치어리더면요 한국 시절은 진짜로 인싸. 그것도 치어리더 중에서도 그 치어리더 그룹에도 제일 예쁜 여자였어. 그것도 치어리더들은요 풋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사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난리가 났어요. 나 화장실 갔는데 산만한 놈들이 몇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그 당시 이름이 잔이었는데 지금은 제임스예요. 잔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걔 이름이 나왔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통을 까더라고요. 싸우려고 나랑. 모르잖아요. 뭐라 하는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백인 제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걔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잠깐 진정되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학교 경찰 와가지고 이제 저기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제가 히스토리 시간에 간지 얼마 안 됐어요. 히스토리 시간에 그 한국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11학년으로 편입이 됐었거든요. 한국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히스토리 선생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 한다. 그러면서 나와버리는 거야. 너 태권도 해야지. 저 태권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고 그냥 중학교 때 했죠. 검은띠까지 땄으니까. 했다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어디서 손판을 갖다 놨더라고요. 아마 그 선생은 미리 그걸 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보고 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자꾸 그걸 뒤돌려차기로 그냥 후렸더니 그게 또 그날 또 잘 들어갔어요. 그게 또 빡 소리 나면서 그게 송판이 팍 튀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 크라리보이요. 태권도 보이가 아니고 얘들 다 크라리보이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아마 나 그 친구놈이 들어와서 걔들한테 그 크라리 하는데 실력이 대단하네. 나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걸. 막 그런 소리 한 것 같아요. 괜히 처음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 그런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너한테 얘기했지. 참. 공부 비즈니스 얘기했죠?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그래서 11학년 이제
지나도 12학년 들어가는데 저희 그 6개월 후죠. 겨울에 이제 제가 88년 8월달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저기 뭐 11월 달까지 오고 12월 달부터 이제 겨울 세메스터 한 세메스터 지나고 다음 세메스터 들어갔으니까 네. 12학년 때 저희 그 카운슬러 담당 제 진학 상담을 하려고 부르더니 자기가 다 주사를 해봤는데 야 너는 영어도 못하는 내가 아시죠? 한국 학생들 수학 실력 누구 걔네들은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놈이 트리고메트리라고 우리 사인 코사인 배우는 거 있어요 11학년 때 그거를 A 플러스를 받고 영어도 A를 받고 너 영어 다 A 받았는데 왜 영어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머잖아 그래머 테스트 보면 다 그래머 봐요. 우리 또 그래머는 또 한국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 그래머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너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거기를 정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거기 있기가. 큰일 나겠다. 아이씨. 거기서 너무 외로워서 그래가지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저 홈스테이 하는 곳에서 가방 싸들고 M트랙 타고 LA로 한인타운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가가지고 야간야간 돈 모아놓은 걸로 들고선 쨌죠.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전화도 해드리고 나 공부하기 싫어요. 장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일하고 싶어요. 그러고선 가서 뭐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리커스토어에서 일하고 뭐 어린 나이에 리커스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했어요. 원래 못해야 되는데 리커스 일하고 또 이제 밤에 제가 좀 인물이 괜찮으니까 그 당시에 그 가라오케가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가라오케에서 DJ 일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 사회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김막동 씨라고. 그 아저씨가 자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나보고 사회를 보래요. 아니 나 이거 틀어야죠. 그랬더니 야마 얼른 틀어놓고 내려와서 또 멘트하고 응? 가끔 너도 노래 하나 하고 그럼 되지. 그거 했는데 오마이갓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동네 기집애들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나보러 진짜로요. 왜 DJ 박스 앉아있으면은 막 하루에 맥주 들어오는 게 거의 뭐 짝으로 될 정도. 한 병씩 보내주니까 애들이 뭐 안주 거 뭐 먹을 거 들어오고 편지는 뭐 두세 통 세네 통씩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밤생활을 하니까는 안 되겠는가 봐. 와가지고 너 뭐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장사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 할래? 쟤는 좀 음식을 좀 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보더니 햄버거 가게 하나 사놨다고 이래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햄버거 가게. 3달 만에 들어 먹었습니다. 왜 들어 먹었냐면 하루에 뭐 한 500불? 뭐 안 팔리나 300~400불? 뭐 주방에 한 명 있고 내가 이제 캐시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캐셔 보고 그다음에 또 뭐 같이 일해주고 그러면 그 정도 팔아도 돼요. 그 당시에는 햄버거 하나 가격이요
콤보로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프렌치프라이하고 해서 299예요 콤보가. 그러니까 299짜리 받아서 5, 600불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다 내 돈 같더라고요. 아싸, 이거 또 거기다 그 주택지역이 아니어서 일찍 끝나요. 5시, 그러니까 저녁 잠깐 6시 2분이면 끝나요. 어떤 날 더 일찍 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날부터 그날 이제 술집 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클럽 가는 거예요. 식스 에비뉴 뭐 플라밍고 가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크라운로일 한 병이 120불, 안주가 200불이면 어쨌든 저 두세 명이서 먹었어요. 4명까지 한 테이블에. 근데 어린아이니 한 병 먹겠어요. 몇 병 먹죠? 맨날 그렇게 써대는 거예요 그냥. 그 아침에 원래 이제 6시였는데 술 먹고 돼요? 9시 10시에 열고 나중에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재료 살 돈 없고 엄마한테 엄마 나 식당 하기 싫어 전화 한 통하고 째버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아는 그 지인 갔다가 그걸 주고서 하라고 줬더라고요. 그거 주셨는데 뭐야 렌트나 내고 돈 남으면은 나눠달라고 네 인건비 빼고 나누자고. 근데 그 형도 나중에 한 1년 하다가 그 안에 장비니 뭐니 다 팔아먹고 한국으로 튀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게 첫째 비즈니스였고요. 그 다음부터 뭐 많이 했어요. 자동차 회사도 하고 식당도 또 하나 하고 텔레콤 회사도 하고 무역회사, 의료회사도 하고 무역회사도 하고 의료회사는 좀 크게 했었어요. LA에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다 보면 의료회사 했어요. 의료회사도 하고 뭐 하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잉크 비즈니스 사실 쫄딱 망해가지고요. 돈 한 푼도 없을 때 애는 우유를 찾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하니 수중에 한 달 했더니 돈 1,000불 남더라고요. 가스비 빼고 못 빼고. 집사람 500불 주고 나 500불로 없어 렌트비도 저희 어머니가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 무역할 때 그 한국이랑 중국에서 공급기 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미국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텔레콤 회사도 또 같이 하고 잘 되고 잘 됐던 잘 돼요. 이베이 아마존도 한 달 매출 뭐 많이 오를 때는 한 달에 한 60만 불 뭐 기본 2, 30만 불씩 팔는 것도 직원들 맡겨놨더니 참 아이템들 들고 튀고. 근데 이제 이게 제 마지막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만큼은 열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5, 6년 동안 열정 없이 그냥 먹고 살 돈만 벌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비디오 보다가 이렇게 화분 캐치 원래는 저거 뭐야 메탈 디텍터로 그 금차지러 모래사장에서 가는 거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게 사금 찾기로 연결이 되더니 알고리즘이요 유튜브에서 그러더니 이 도시광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길죠? 비디오 말도 많고. 근데 저도 심심해서 그래요. 지루한 작업이네 이거. 그래도 쌓이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보드 메이커로 치자면은 얼마나 되려나 이거? 아유. 보자. 지금 한 50파운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A로 치면 6불 잡으면은 300% 치네 저게.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는데요.
하지만 금을 뽑으면 꽤 많겠죠? 금이 최고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들어있는 뭐가 있지? 오.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게 도시바 1997년도 에 나온 아이스칩인데 이렇게 싱글로 딱 들어있네요. 이거는 제가 보관. 이만큼 보드 꺼내려면 전자제품을 얼마큼 부셔야 되는지 그냥 일반 가전제품을 혹시 아이디어가 생기시나요? 제가 한 40-50파운드 들어가는 빈 검은색 그 박스에 플라스틱 박스에 꽉 채우는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지금 거의 일주일 취향이 지금 나왔어요. 내가 저거 비디오를 안 올렸구나. 지금 현재 보드 해놓은 거 소링 한 비디오가 있거든요. 이제 금 채취하려고 말고 이제 모으는 제 보드요. 제가 옛날 비디오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40타 컨테이너로 한 박스를 모으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한 컨테이너를. 그러면은 50파운드짜리 박스가 대략 600에서 650개가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 2달 했는데 6박스인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다 고품이는 아니에요. 고품이가 3박스인가 그렇고 2박스 반. 그 다음에 미들 그레이드. 그 다음에 텔레콤도 한 박스 있다. 텔레콤 진짜 저기 통신 장비에서 뺀 텔레콤. 이런 텔레콤 말고. 그거를 찍은 비디오가 파트 1, 2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소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뭐 여태까지 얻은 지식으로 소링을 해서 한 거니까 나중에 어차피 금을 추출을 하던 거 가지고 수출을 하던 1년 안에 한 컨테이너 모으고 이제 개인으로 그러면서 비즈니스 준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거 뽀개가지고 컨테이너 못 모으겠죠? 스크래핑 직접 해가지고는 못 모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실력이 쌓이면 지금도 이제 한번 트라이해봤잖아, 사는 거. 근데 한 번 샀는데 이만큼이 지금 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전문으로 시작하면 양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이제 쭉쭉쭉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보드를 수입해다가 좀 이제 물론 이제 그레이딩이 문제겠지만 좋은 그레이딩 보드 수입해다가 이렇게 중국 로컬 바이어들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그분들 테이스트를 알아야겠죠. 그걸 알아야지 뭘 팔아도 파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고 무슨 버튼 핀 보드가 하나 ATM 핀 넘버 넣는 거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렇게 수입해다가 그런 거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신 분은 미국 들어와서 수입해다가 쫙 불러가지고 좀 팔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안목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그리고 노하우 그 다음에 커넥션 모든 게 필요하죠. 진짜 그거는 그 정도 일 하시려면은 여기 못해도 10년 이상은 봉사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또 한 명 연락 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고 보드 사냐고. 아니 살려고 공부 중이야 그랬더니 야 준비된 얘기에 자기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보드가 내 생각에 중간 우리말로 낚가만 하죠 한국말로요. 그럼 브로커리지 하는 친구 같아요. 밀리언 파운드를 이렇게 액세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준비되면 우리 자주 연락하자 그랬어 제가 또 그러고. 아 끝났나네요 끝났나. 아 힘들어.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겨우신 분, 요거 이쁘다. 오, 이쁘다. 요거 이쁘다, 아주. 보이나? 박스 좀 산을 이뤘습니다, 박스. 이거 빈티지 하는 친구 보여만 주고 저는 그냥 박스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냥. 아유. 뭐야 무슨 빈티지 시장이야 빈티지 시장은. 저는 오로지 골드 오로지 금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CJ택에서요. CJ택이 내 통신회사 이름이거든요. CJ택에서 금광호로 바꿨어요. 금광호로. 아이고, 졸려. 제가 24일부터 오늘까지 무리를 했더니 정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저는 아침을 꼭 먹거든요. 먹어가면서 아침을 먹으면 활동을 못해요. 먹고 앉아서 3일 동안 기본 10시, 11시에 들어가서 하고 이제 오늘 3일째인데 지금도 7시인가 6시인가 거든요. 현도가 부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24일날 물건 옮기면서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좀 많이 맞았더니 감기가 심하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당신은 미국 오길 잘했다고. 왜 그랬더니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잘 빠졌으면은 연예계, 만약에 아니고 이제 저기 했으면 화류계. 근데 80%가 너는 화류계로 갔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26세 하던 회사가 이제 크게 망한 게 첫 번째 망한 거든요. 26세 진짜 좀 크게 망했어요. 정말 빚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휴 할거 없나,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룸사랑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룸사랑 마당에 오빠 술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야 맨날 망했어 씨발. 돈도 한 푼도 없다. 햄버거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랬더니 얘가 내 전화번호를 호빠 마담한테 준 거야. 씨. 호빠 마담이 전화 왔어요.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혹시 일하실 마음 없냐고. 저를 언제 봤다고 일하라고. 그래서 아이 저기 누구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잘 오신다고. 또 굉장한 호감형이시라고. 인터뷰까지 갔었어요. 아직은. 근데 딱 들어가서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왔거든요.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말한 남자애가 일하는 애가 야 우리 양복 있냐? 남는 거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기 왜 제가 생각해보고 했다냐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룸이 하나가 문 살짝 열리는데 거기 남자놈 넷인가가 깜짝짝 씹으면서 고급지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보통 룸사람한테 그 보는 아가씨들의 모습이거든요. 풍경. 아 그게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나도 저거 저럴 거 아니야. 야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가만있어 몇 살 때인가 36대인가 35살 거야. 그때 진짜 어휴 이렇게 이쁘다. 이거 방에가 다리가 있지? 그때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망하진 않았지만 하던 회사 문 닫고 의류회사 하던 거 크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 닫고 좀 많이 크게 망하고 문 닫고 다만 이제 빚은 없었어요.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국 그 대기업하고 소송하고 막 그랬으면 내가 진짜 밑에 못해도 몇십억에서 몇백억 많았을 텐데 계약을 위반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갔어요.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하와이를 잠깐 들렀는데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남자 혼자 가서 뭐해요 그냥 이제 룸사람 같은 데 가기 싫고 그래서 돈도 많이 없었고요. 한국 바가 있길래 가서 바에 가서 주인 아줌마 하고 처음에는 혼자 마셔서 주인 아줌마 나중에 얘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맨날 가니까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날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마시는데 야 오늘 일찍 닫고 나랑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작 쏜대요. 가재 뭐 어디 그랬더니 따라오래야지. 호빨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도 남자를 안 쳐주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오면 다 안 쳐야 된대. 선수 안 치고. 진짜 개버릇나 못 준다고 진짜 오지게 놀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 누나가 그냥 뿅 가가지고 노는 거야. 근데 거기 마담은 더 가관이에요. 자기랑 일하자요 거기서. 그 선수들 옆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나중에 나가버리더라고. 한 명 그 내 옆에 친구는 도저히 자기가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더라고. 나중에 그 누나가 팀이 좋더라고. 근데 진짜 트로트부터 댄스까지 그냥 춤까지 곁들여서 그냥 아주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줬죠. 그 누나를 내가. 그랬더니 또 마담이 간만에 스카우트가 오더라고. 나이 관광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두 번 스카우트 제안 받아봤어요. 근데 그런 스카우트가 참 이상하죠. 어려울 때 와요. 꼭 어려울 때. 만약에 그쪽으로 빠졌으면은 아마 제가 여우맛살 팔자가 있대요. 그래도 이제는 정착하고 이렇게 완전히 살아요. 술도요 못 마셔요.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안 마셔요. 그냥 반주로 저희 어머니랑 밥 먹으면 어머니 계시면 오시면은 밥 먹을 때 소주 한 병 따면요 제가 한 잔, 저희 어머니가 6잔 마셔요.
그냥 입술만 튀겨요.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술이 싫어요. 글쎄 왜 이렇게 술을 즐거우려고 마셔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보고 신기하대요. 담배를 술 마시면 펴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피우면 펴요. 그러고는 안 펴요. 40년을 그랬네. 또 필 때는 또 그냥 진짜로 막 옆에서 누가 담배 피우면 같이 하루 종일 막 한 갑 반 두 갑을 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제일 많이 폈어요. 뻑하면 담배 피러 나가자 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 밖에 비가 오잖아요. 내려가야겠다. 지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새까치 냈었어요. 네까치째예요. 담배가 왜 있냐고요? 제가 안 피고 저희 마눌님이 피십니다. 저희 마눌님이 제가 와이프를 17살 때 만났는데 이제 허락받고 살았는데 처갓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집사람이 어리다고 못 내보내겠다고. 그때 피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피더라고요. 어릴 때니까 뭐 피든 말든 애 가졌을 때만 자기가 안 피고 담배 좀 안 피도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펴요. 전자담배도 피고 연초도 피고 저는 뭐 개의치 않아요. 자, 힘들어. 싸야만 가네 모두가 그냥. 이거 하면서 케이블 들어있는 게 많은데요. 골드 커넥트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로 계속 케이블 박스 던져놓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커넥터를 다 자를 건데 이건 별걸레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 뭐 하시는 거 하나 왔습니다. 자, 바퀴벌레. 구구루구루구루구루. 금 커넥터에 큰 바퀴벌레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작은 박스까지는 끝냈어요. 박스 쌓여가지고 넘길 수가 없네. 자, 비디오가 1시간이 되나? 아이고. 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산더미철 써놓은 사인 보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박스도 꽉 찼어요. 저기 원래 엠티였거든요. 이번에 가져온 물건으로 꽉 찬 거고요. 이게 단 줄 알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저기 큰 박스 보이시죠? 저거 저게 조그만 거 다 또 들어있어요. 저거 다예요. 아마 이거 2배 나올 것 같은데요. 저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단 줄 알았죠? 여기 컴퓨터도 있어요. 컴퓨터는 제가 요거 빼놓고 다 잡았어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새 박스에 2개 들어있는 거 빼놓고. 얘들은 빈티지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민 중이에요. 잡을까 말까 고민 중이고. 뭐 커넥터들 잔뜩 들어있고요. 케이블도 있는 거 있고. 일단은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대충 치우고 무게까지 재서 몇 파운드인지 알릴게요. 무게는 치우고 재야 되는데요. 제가 이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재야 되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지금 못할 것 같고, 대충 육안으로 제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70에서 한 80kg 정도 80파운드 나올 것 같아요. 한 40kg 정도? 40kg? 40kg 넘게 나오겠네. 나올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거 까면 또 뭐 글쎄요. 한 100kg 나올려나? 일단은 저는 100파운드 잡았는데, 대충 보드가 저기 한 30파운드, 요거 한 7, 80파운드, 한 100파운드, 7, 80파운드, 100파운드에다가 요거 한 200파운드, 300파운드, 그 다음에 기계 안 부신 거에 들어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선하고 저쩌고 대충 대략 보드는 한 300파운드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선 또 많이 이제 롤로 된 건 많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또 이번 바잉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쏠쏠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빈티지가 또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리지. 제가 요것도 이 매그노박스 CRT 모니터인데요. 이거 중고가 지금 400불 하더라고요. 이베이에. 근데 팔린 게 저는 솔드 가격을 본 거예요. 애들 리스팅 가격을 본 게 아니고. 근데 전 새 거니까 새 거니까 500불, 뭐 500불 받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었는데 주절거리는 거 들어도 고맙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뭐든지 부수세요. 일단 부시다 보면은, 부시면서 남의 비디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런 것도 정보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업자들한테 문의할 수 있으면 문의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고물상에 가져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양을 좀 모은 다음에 보드 사는 사람한테 얼추 좀 그레이드를 갈라가지고 조금 이제 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전문 보드 사는 분한테 문의를 하면은 가격을 이제 알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격 베이스에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또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소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업자가 사는 가격들을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또 이제 마지막 또 구매업자 사는 가격을 알잖아요. 어디서 파는지 알고, 그러면 대충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지식을 얻으려면 열심히 보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